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면 평소보다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담낭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증상이 처음에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복부 초음파를 받다 보면 생각지 못한 담낭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식사 후 이를 배출해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심할 경우는 폐혈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도연 원장과 함께 담낭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위치한 작은 주머니 같은 구조의 장기로 성인 주먹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흔히 쓸개라고도 부릅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으로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에 보관되어 있던 담즙이 십이지장이라는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게 됩니다. 담낭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질환은 크게 염증성 질환과 종양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에는 담석증, 만성 및 급성 담낭염을 비롯하여 이로 인해 병발되는 당관염, 간염,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종양성 질환에는 담낭용종, 담낭성근종, 담낭암 등이 있습니다.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외 외상, 당뇨병, 피임약 복용, 비만, 다이어트 목적의 금식, 음주가 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 담배, 공해, 스트레스가 모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에서 3cm 정도의 큰 담석 등도 담낭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인자를 통제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담석증과 담낭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질환은 단순 복통부터 몰핀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복통까지 다양한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하지만 복통 없이 복부 불편감에 오심, 구토, 소화불량, 체증과 같은 소화기 증상만이 동반되기도 하여 오랜 기간 위염으로 오인하고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담낭용종과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치료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이 질환을 발견하고 발견 이후에는 그 크기가 1cm에 도달하는지 혹은 6개월 만에 50% 이상 성장하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 우르사 같은 이담제와 항생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여 폐혈증으로 진행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담즙을 배액하는 시술을 통해 우선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회복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소화기 증상이 심해지고 복통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담낭용종, 담낭암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최근 구멍만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로 30분 남짓 3시간의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개복을 하던 시대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 통증 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염증 단계에서는 단일공이라고 하여 구멍을 한 개만 뚫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과거보다 간단해지면서 작년 한 해 담낭 수술은 약 9만 6천 건이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맹장 수술보다 늘 1만 5천 건 이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아리는 목요일 오후. 머플러와 모자로 무장을 하고 길을 나선 이혜숙 씨는 몇 개월 전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검진을 위해 오늘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확인돼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통증은 없었어요. 통증은 없었는데 제가 혈압약 타먹는 병원에서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피 검사 결과에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쓸개에 돌이 너무 많이 찼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 케이스는 뭐 아파서 오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어쩌고 우연히 발견돼서 하다 보니까 크게 별로 큰 통증도 별로 없었고 수술하고 나서도 크게 뭐 그런 것도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식사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먹는 괜찮으시고. 것도. 네. 그러면 대변 보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묽은 변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큰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님 처음에 오셨을 때 네. 초음파 사진을 찍어 오셨거든요. 이렇게 돌들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수술을 계획하면서 간 수치도 오르고 하니까 저희가 CT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확인했더니 CT에서 상당히 잘 보이는 돌이어서 20여 개가 관찰되었고, 그리고 담낭 끝이 지금 요 중간 부분보다 끝으로 가면 오히려 벽 비우가 심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지금 조형이 되고 있어서 염증도 수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 수치를 오르게 하는 다른 요인이 네. 별로 없으시니까 그전에도 건강하셨고 담낭염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염증으로 보고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간 수치는 모두 정상화돼 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회복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쓸개를 떼어냈는데 쓸개 없이도 앞으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수술 전에도 그렇고, 담즙이라는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체는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간에서 생산되고 담낭 쓸개는 보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낭이 없어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 직전에 담석이 많은 분들은 담낭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약에 반응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2달치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열심히 먹고 네. 또 뵙게 될 텐데 다음번에 아마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혜숙 환자분은 간 수치가 상승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증이 진단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본원 CT 검사 결과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 안에 20여 개 정도의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낭의 끝쪽에 담낭벽 비우와 담낭벽이 하얗게 변색되어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 검사 결과 간 수치 상승 또한 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낭염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낭염은 급성 담낭염과 만성 담낭염으로 구분하는데요. 진단이 쉽지 않아 주로 복부 팽만감을 동반한 환자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하거나 담석으로 인한 수술 시 발견되기도 합니다. 담낭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말 그대로 갑자기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것으로 담즙이 배출되는 담낭관이 좁아지면서 담낭 내에서 염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증상은 복통, 오함, 발열과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증상들이 보통 동반하게 됩니다. 만성 담낭염은 담낭이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성 담낭염과 달리 만성 담낭염의 경우에는 무증상도 꽤나 있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소화불량에서부터 우상복부 혹은 명치 부위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만성 담낭염 환자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소화불량 혹은 위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따라서 진단 혹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숙 환자분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25분 만에 종료되어 매우 순조롭게 회복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 간 수치는 모두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담낭 질환이 의심되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어 많은 환자에게 선호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담낭 질환은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의 진단력은 90%를 상회합니다. 수술이 계획되면 간, 담도, 췌장 등 담낭 주변 장기의 병발 질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CT나 MRCP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담낭 수술이 맹장 수술을 추월하여 한 해 9만 6천 건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담낭염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위험으로 오인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복막염, 폐혈증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증상을 속단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에 이렇게 돌이 많이 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도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통증이 있기 전에 발견을 했으니까 원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건강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번 병동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으로 바쁘기만 한데요. 병동의 모습과는 달리 이광국 씨의 병실은 평화롭습니다. 담낭 수술을 입원 중인 광국 씨는 저녁 식사 후 심해진 복통으로 병원을 처음 찾았다고 하는데요. 담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를 갔다가 저녁 식사 후부터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 선생님께서 증상을 보시더니 간이 아니라 담낭 쪽인 것 같으시다고 하면서 그 초음파랑 CT 촬영을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담낭에 문제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소화불량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명치 쪽에 묵직한 통증 같은 게 있었어요. 일도 과로하게 좀 하고 또 뭐 스트레스도 좀 있고 하니까 약간 위통 같은 게 아닐까 늘상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진을 해봐도 처음에는 대부분 뭐 간 수치가 좀 높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었죠. 담낭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담낭이 안 좋다는 얘기도 놀랐습니다만 그거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조금 아프긴 했는데 잘 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그 엄청난 통증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많이 해소되셨죠? 지금 살만하죠 진짜. 그렇죠? 예. 이게 수술이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켜 주니까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전 생활과는 다르게 생활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사라든지 그렇죠. 어떤 걸 좀 주의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게 지금 수술 직후에는 좀 기름진 거나 이런 음식 먹으면 좀 설사 혹은 묽은 변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약도 좀 드리지만 환자분께서도 좀 너무 기름진 음식, 특히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달 정도 경과하면 이게 담낭이 없던 때랑 있던 때가 몸이 적응해 가면서 똑같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식사하시는데 큰 제한 없이 이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퇴원 날짜를 잡아볼 거거든요. 네. 하여튼 좀 편해지시면 저희는 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입원 생활 잘 해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이광국 환자분은 내원 전날 치킨을 먹은 후에 시작된 복통이 점차 악화되어 인근 병원인 경주 내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상 급성 담낭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연고지 부산에서 수술을 원하여 본원으로 전환되어 피검사, CT검사 등을 통해 수술을 요하는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당시 CT 사진을 보시면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에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게 염증으로 인해서 침범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낭 또한 매우 팽대되어 환자분은 진단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약 45분에 걸렸으며 제거한 담낭에서 약 2mm 크기의 담석 20여 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증상, 피검사 모두 호전되어 퇴원할 예정입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담낭에 돌출되는 혹이 생기는 당남 용종 등의 질환 모두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로 담낭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담석증으로 인한 만성 담낭염이 있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통증의 유무, 담석의 크기, 소화기 정상의 정도와 빈도, 담낭의 기형, 용종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1cm 이상의 용종은 수술의 대상이며 1cm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만에 시행한 검사에서 용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는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설사 담낭암이라 하더라도 1기에 제거가 되면 완치율이 높고 수술도 복강경으로 30분 남짓에 종결되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식사나 변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만큼 되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복부에 있었던 통증 그리고 복부에 있었던 묵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괜찮아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관의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식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긴 한데 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달 정도 잘 조심하면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먹을 거 뭐 잘 먹고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월에 담낭 수술을 받는 윤석철 씨는 수술 받기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결석 의심 소견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와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과 총담관 결석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유장약을 처방받았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CT를 찍으니까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큰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처음에는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니까 아플 때는 배 잡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먹지를 못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병원에는 그동안 병원에 그렇게 크게 아파가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증상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습니다. 식사하고 배 아프지 않으세요? 네,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프시고. 네. 오늘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뭐 6개월 전에 돌이 다 없어지는 분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확대한 초음파인데 약간 돌이 의심된다. 의심되는 정도만 지금 남아 있어서 돌은 여기 보이시죠? 네, 조그맣게. 네. 그래서 뭐 의심되는 정도에서 아주 치료 경과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약을 좀 정리를 하고 간 수치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간 때문에 드시던 약은 항생제 포함해서 다 빼버릴 거고요. 네. 이담제는 그래도 수술 후 6개월까지 좀 먹어서 네. 담관석을 다 좀 내려보낼 수 있게끔 치료를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 두 가지만
2달치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약이 제가 써보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한 40%, 뭐 또 잘 안 듣는 사람도 한 10%, 20% 있고 보통인 분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근데 윤석철님은 아주 잘 듣는 분 같아요. 약이 아주 잘 들어서 수술하고 또 시술까지 가면 참 번잡한데 시술은 아마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상당히 치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몸 관리하십시오. 예. 윤석철님은 복통으로 타원에서 CT 검사를 하신 분입니다. CT 검사 결과 담낭과 담도를 이어주는 담낭관에도 돌이 있으며 심지어 담두에도 큰 돌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2cm 이상의 담도 내 담석이 수술 후 CT에서 약 90%가 소실되고 아주 조금만 남은 것이 관찰되어 치료가 극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간 수치 또한 점차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관에 딱딱한 담석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담낭에만 담석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 절제술을 고려하고 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하며 추이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담석은 그 발생 위치에 따라 위에서부터 첫째 간내 담석, 둘째 담낭석, 셋째 총담관 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둘째 담낭석과 셋째 총담관 결석 사이에 담낭관석도 있으며 이 병은 해부학적 중요성으로 미리치 증후군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담석증은 간내 담도의 돌, 담낭 내 돌, 그리고 총담관 내 돌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총담관 결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총담관 내에서 돌이 생기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담낭석이 총담관으로 내려온 속발성입니다. 따라서 총담관 결석이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로 총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같이 이루어져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몸도 가볍고 뭐 먹는 것도 뭐 부담 없이 그냥 잘 먹고요.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리고 가족도 있으니까 내가 몸 관리를 해서 안 아픈 게 최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외과 수술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이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보다 담낭의 수명이 먼저 다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이며 담낭 절제 수술은 복강경으로 30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에게 가장 익숙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0, 70대 때와 같이 극통이 발생할 때만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80, 90대가 되어 극통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석증이나 담낭 용종이 있는 분들은 꼭 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때로 소화불량이나 명치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명치 뒤쪽이나 오른쪽 갈비뼈 뒤쪽에서 묵직하고 아릿한 통증이 나타나면 담낭 질환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담낭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증세가 악화하기 전 주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담낭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은 저하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치아 상실은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웃고 뭐 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크게 웃을 수가 없어요. 이 틀니가 점점 잘못 빠지거든. 발음이 세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금 위축되는 소극적인. 뭐 김밥 같으면 단무지 빼달라, 뭐 이렇게 딱딱한 거를 빼달라고 주문해서 먹고
치아 상실은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 상실은 구강 건강 문제를 넘어 생활의 질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빠른 대안이 필요한데요. 최근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임플란트의 장점을 결합한 디지털 프라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치아들을 갈아서 그리고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는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자연 치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또 심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치아가 다 빠졌을 때는 틀니 어치를 만들 수도 있고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할 수도 있고 전체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화각 전체를 임플란트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디지털 프라치로 회복하는 방법도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치아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나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체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개수만큼 다 심거나 몇 개는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심거나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디지털 풀아치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는 디지털화해서 환자의 몸을 절개하지 않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뼈 조직 상태를 찾아서 소수의 임플란트만 심고 전체 보철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지털 풀 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연령은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신적으로 건강이 약한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환자분들도 관리만 되는 상태인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고령이어서 좀 거동하기가 힘든 그런 환자분이라 할지라도 의사소통만 충분히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풀 아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더 추워진 화요일 아침. 김풍성 씨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아내와 치과를 찾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 틀니를 사용했던 풍성 씨는 틀니 사용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좀 이 치아가 안 좋았습니다. 단 거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일찍이 이제 이 충치로 많이 먹고, 그래서 그 좀 젊었을 때 저는 이 부분 틀니를 했어요. 뭐 상당히 불편한 건 말도 못하죠. 그러고 또 이제 뭐 자꾸 시일이 갈수록 자꾸 헐거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불편하다 느끼는데 그걸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때는 뭐 임플란트도 있은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불편해도 그렇게 지냈죠. 웃고 뭐 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크게 웃을 수가 없어요. 이 틀니가 참 잘못 빠지거든. 그럼 일일이 그 틀니는 음식 먹고 뭐 한 이후에는 또 씻어야 돼. 그건 아주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오셨으니까 디지털 프라치 지금 입안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 씹히는 거 안정적으로 잘 씹히고 있는지 그런 검사도 좀 하고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여기 잇몸 여기 없는 자리에, 그지? 요 부분들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셨을 건데 음식물 찌꺼기들이 여기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 위에 여기 이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한번 봅시다. 바깥쪽은 다 괜찮아요. 안쪽 볼게요. 역시 아이고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67세 김풍성 환자분 오셨을 때 상하계는 전체 틀니를 쓰고 있는 상태였고, 하악은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악의 치아들이
한 7개 정도 치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틀니를 쓰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꾸준히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남아있던 이가 치주질환 풍치가 오게 되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일반 틀니, 임플란트 틀니, 프라치 임플란트 등이 있는데요. 모두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이 치아가 없을 때는 틀니를 쓰게 됩니다. 틀니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의 틀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의 틀을 만들어서 잇몸에다가 얹고 잇몸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잇몸이 약해지면 틀니가 약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특히 식사하는 데나 말을 하는 데나 사회생활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또 그 소수의 임플란트를 치아처럼 지지를 해서 틀니를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기는 하지만 틀니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나의 틀로 연결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치아와 같은 형태로 회복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김풍성 환자분이 오셨을 때 치아 상태가 남아있는 치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들을 이제 발치를 하고 이 부분들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잇몸뼈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오게 되면 이 이를 뽑고 또 잇몸이 아물도록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환자분이 치아가 또 없는 상태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거하고 잇몸이 아물어지는 시간들을 지켜본 이후에 밑에는 6개, 위에도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로 회복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를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프라치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지? 어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느냐 하면 요 치아의 경계되는 잇몸 쪽, 그지? 잇몸 쪽에 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이 잘 안 되거든요. 아쿠아픽을 요 쓸 때 요 팁 자체를 잇몸 쪽에다가 이렇게 경계되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완전히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 밑에 할 때는 거꾸로, 밑에 할 때는 요거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뒤집어서 요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눕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숙인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해주면 아마 깨끗하게 잘 될 겁니다. 집에서는 물론 우리가 양치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프라치가 시술되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 연결되기 때문에 치실도 처음에는 사용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굉장히 약해서 많이 이렇게 약해지시는 분 외에는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치솔질을 열심히 해주고 요즘 최근 트렌드로 나와 있는 물로서 청소를 해주는 아쿠아픽이나 이런 워터픽 같은 걸로 물 청소를 깨끗하게 잘해주면 충분히 집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치과에 방문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관리를 받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충분히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디지털 프라치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틀니는 웃으면 크게 웃으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출 수 없고, 또 이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라나 이게 있으니까 좀 움츠러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주 자유하는 정말 마음껏 이 가창력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빨이 좋으니까요. 이 모양새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하게 집사람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여유로운 대기실. 40대부터 치아가 안 좋아 고민이 많았던 김인숙 씨는 오늘도 잊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뼈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계속 치료를 받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뼈 이식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0대 이후에 이가 하나씩 빠졌어요. 빠져서 병원에 가니까 요 잇몸이, 쪄진 잇몸이 다 풀렸대요. 다 풀려서 이를 다 빼고 털리를 해야 된대요. 그때는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도 안 되고 계속 있었죠. 다 빠질 때까지. 있다가 또 다른 치과를 갔는데 이제 털리도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어떤 아시는 분이 그래도 한 대학병원에 가서 그런 옷에 또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한 가보라 했는데 거기서도 윗니도 안 된다 했거든. 아랫니는 되는데 근데 먹는 게 힘들었지. 어금니가 없으니까 갈아서 먹고 다 모든 걸 갈아서 먹고 뭐 김밥 같으면 단무지 빼달라 뭐 이렇게 딱딱한 거는 빼달라고 주문해서 먹고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 여기 치과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위에 뼈가 2개 이식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 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 잘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기 자리를 잡을 때 입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해보실까요? 관리는 완전히 진짜 100점입니다. 1년에 한 2번 나와서 필요하면 이제 이 안쪽 부분들 이렇게 좀 스케일링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까요? 한번요. 딱딱딱딱딱딱딱. 모범적인 환자분이십니다. 아래 위로 틀니를 수년 동안 끼고 있는 상태였고 그 틀니를 끼고 있는 그 틀니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분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잇몸병이라고 알고 있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안쪽 잇몸과 잇몸뼈인 치조골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 질환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치주질환은 잇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성인 질환인데 치주질환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라그, 치석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세균 덩어리니까 그 세균 덩어리에 의해서 잇몸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도 나고 잇몸이 붓게 되고 아프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김인숙 환자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와 같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다 발걸을 한 상태였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위에 이 특히 밑에 이 같은 경우는 잇몸 뼈들이 하나도 없이 잇몸이 평평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하악 같은 경우는 신경관도 굉장히 건접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신경관이 이와 같이 이 부분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좌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관이 굉장히 이렇게 잇몸 쪽으로 건접해 있는 상태였고 특별히 상악 같은 경우는 코가 여기 위치해 있고 상악동이 이와 같이 좌측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반대편도 이와 같이 상악동이 함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뼈의 골질이 좋은 상태이고 뼈에 그런 양들이 남아있는 상태 같으면 바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 부분에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짧은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하악의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여기도 역시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지털 프라치를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고요. 전치부 같은 경우, 앞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또한 각도를 최소 20도에서 30도 정도에 되는 각도를 주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와 같은 또 형태로 보철을 완성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웃을 수 있다는 거. 저 때는 말하거나 이럴 때 발음이 새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마음껏 웃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뭘 가도 음식을 먹어 좀 이렇게 좀 의기소침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도 마음껏 씹을 수 있고 오히려 제 이보다는 더 단단한 이다는 느낌이 오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사회생활도 마음껏 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기공실은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체 기공실은 의료진과의 즉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의견도 바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도 기공사들은 환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치과는 치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기공사들이 상주하면서 기공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공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분들의 그 보철물이 완성되기에 가장 신속하게 또 빠르게 정밀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아나 잇몸의 색상 부분들을 그리고 치아의 형태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재현해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드는 보철물 자체가 기공물이기 때문에 환자 입에 갔을 때 100% 정확하게 그게 정밀하게 맞으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아주 미세한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 오차들이 있으면 자체 기공소가 없는 경우는 다음 또 약속을 잡고 그 오차들을 수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자체 기공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에 자체 기공소에서 그런 오차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다시 시적을 해서 환자 입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이민철 씨는 요즘 봉사활동을 다니느라 바쁘지만 오늘 시간을 내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부분 틀니를 사용할 때는 밥 먹을 때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새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마음껏 먹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되고 해서 이제 부분 틀니 일정 부분 남겨놓고 부분 틀니를 해 있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쉽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 조그만 치과에 갔을 때 이제 임플란트가 잇몸 뼈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하게 됐더랬죠. 틀니 치면서 불편했던 거는 이 탈부착을 해야 하니까 노래 연습장 같은 데 갔을 때 발음이 세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금 위축되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안에 관리되는 거 한번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치아 씹히는 거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씹히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까요? 땀으로 보시고 이 해보시고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아 해볼까요? 예, 입천장 쪽도 좋고 아 해보시고 전혀 뭐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시고요. 안정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씹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입안에 지금 뭐 불편하고 하신 부분은 없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시간 잡아서 오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스케일링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입안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싹 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세 임민철 환자분께서는 상하악으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위에 치아들이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치아들 남아있는 치아들 보철을 한 치아들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치아가 특히 이 부분에는 잇몸이 많이 붓게 되고 그리고 이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환자분이 틀니를 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잇몸에 자극이 가고 아프고 틀니도 같이 움직이니까 속으로 음식물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밑에는 그런대로 치아들이 이 발치된 부분들이 오래되면서 뼈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아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악관도 충분히 거리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하악은 크게 디지털 프라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환자분도 밑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고 오셨는데, 위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고 오셔서 그게 이제 가능할지 저희들이 또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상악은 코 부위가 있고 여기가 상악동인데 상악동이 완전히 바닥까지 다 함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도 각도가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가 양쪽으로 상악동 이 벽을 타고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 수술틀을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앞쪽도 역시 마찬가지 뼈가 있는 방향으로 찾아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이 올라오는 방향은 정확하게 거기에 보철 방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방향에 맞춰서 전체적인 털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스케일링을 받는 민철 씨. 디지털 프라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보철물 주변부에 노폐물이 쌓여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 주변 위생 상태와 보철물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치아가 이제 나란히 어떤 게 보기에 좋으니까 대화하는데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말의 속도가 이제 늦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어떤 그 나름대로 반응에 대한 것이 한층 자연스러워졌죠. 예전에 비하면.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걸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 들었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되는 부분이 있고 빠르게 되고 쉽게 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치과 CT를 통해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아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괜찮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좀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